미디어 평택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제9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신 평택시의 유승영 의장을 모시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승영 시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9대 평택시의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셨는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제8대에 이어 9대에도 우리 의회에서 시의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9대 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9대 의회를 여는 시기에 의장으로 선출돼 개인적으로 큰 영광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9대 의회에 거는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평택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구조로 되었습니다. 소수정당 후보가 거의 없고 무투표 당선자도 나오고 투표율도 낮았습니다. 현행 지방선거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평택시의회에서도 7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를 포함해서 비례대표 8명의 의원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역사상 최다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분들이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공약이라든가 후보자에 대한 그 약속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효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그런 선거 제도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 이어 질문입니다. 제9대 평택시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10명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8명인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승영 의장님이 당선되셨고요.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이관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4개의 상임위 구성도 완료가 됐는데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 같습니다만 어려움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기 9대 원 구성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9대 의회도 8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10대 6이었고 이번에 두 분의 그 의원님들이 늘어나서 저희 현재는 10대 8로 양당 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9대 의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서로 양당 간에 원구성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들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231회 임시회에서 9대 전반기 원구성이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서로 간에 충분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도 물론 시기나 또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함으로써 원구성이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에게 좀 다행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치의 정신을 이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의장님께서는 이번 개원사에서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강압에는 타협하지 않고 소신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난 8대와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9대 전반기 평택시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9대 의회는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의원님들이 아는 만큼 시민의 삶의 질이 저는 개선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의원들이 해야 할 기본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전반기에는 의원 수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각자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보다 더 많이 아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의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활발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앞으로 또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 내용이 좀 있고요.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9대 전반기 의장에 취임을 하셨는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혹시 의장으로서 내가 이 전반기 임기 동안에는 이것은 꼭 하고 싶다. 취임 공약이랄까요? 혹시 그러한 역점을 두고 하고 싶은 그러한 그 사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평택은 인구 이제 50만의 대도시가 되고 이제는 100만의 특례시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여러 가지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에 못지않게 과연 질적인 변화가 발전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우리가 갈 수 있는 다양한 수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차의 통행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또 자전거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계획을 하나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산림의 면적이 1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0m가 넘는 산이 단 10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산에 대해서 임야에 대한 보존 방안 그리고 그것이 시민의 품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이 외부의 투자의 대상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살고 있는 시민분들이 계속 살고 싶은 도시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되는 좀 새로운 단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좀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포부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 의장으로 역할을 하는 동안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실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측면을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택시의회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아직 이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내용들이 변화가 되는 것인지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해서 이제 올 1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오랜 수건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월에 집행부와 인사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사무 직원의 임면, 교육,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게 짓습니다. 아울러 이제 올해 4명의 정책 지원관을 임용하였고
내년에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까지인 5명을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또 이에 따른 국내 또 해외 연수 같은 것도 통해서 전문성들을 더욱더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8대보다 이번 9대 시의회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선출직 위원이 증가한 만큼 평택 시민에 대한 평택 시의회의 자세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아울러서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장으로서 의회 사무국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 직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신분은 이제 집행부에 속해 있으면서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기에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안 작성,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조사 등에서 더욱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택시의회에서 매년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특히 연구활동도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그 성과로서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전반기 시의회에서 혹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이신지 혹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평택시의회는 평택사회적경제연구회, 평택미군기지연구회, 농업발전연구회 등 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회를 구성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9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원들이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담회, 선진 시군 벤치마킹, 연구 용역,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평택은 현재 현안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사항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택시 의회와 평택시 집행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의회의 첫 번째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시의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평택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시의회 내에서의 협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충실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는 집행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회와 평택시 집행부는 역할과 성격은 다르지만 상생해 나가야 하는 관계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협치를 통한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합심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그것에 대한 강한 비판과 대안 제시도 해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 협력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부대 평택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추가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평택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같은 소위 평택시 행정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평택시 차원, 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중간 조직들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최근에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에 대한 지원센터도 개설했습니다. 모두 민관 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금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는 데는 민관 사이의 중간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은 새로운 길들을 가는 것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미래를 향한 하나의 제도 보완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는 관련 자치법규 마련 등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민관 협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평택시의회 활동과 의원 개개인의 의정 활동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사실 이러한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겠지만 이러한 그 의정 활동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좀 다양하게 전달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 언론, 건전한 지역 언론과 시의회가 긴장 관계도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서 건강한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혹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역 언론은 시의회,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홍보해 지역 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등 중요한 순기능도 합니다. 또한 견해와 입장이 서로 달라 진장이 고조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의회,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의 활동 역시 그 목표는 더 나은 평택, 내일입니다. 이 점에서 불편하간 오해가 없도록 언론인과의 간담회 추진 등 지역 언론과 적극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각종 영상이나 SNS를 통해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더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지방자치법 개정의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방향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의회 사무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인사권은 이제 의장에게 의사권은 왔지만 한편으로 아직도 조직권이나 예산권은 평택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분권과 자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의회 사무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직의 안정, 독립된 조직의 안정, 특히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나 복리 증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 사무국 직원의 복리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의회가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시민의 대리기구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게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의회 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 역시 커졌습니다. 사무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학원 내 진학이라든가 해외 연수도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에 있어서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들이겠습니다. 공정성에 바탕을 둔 인사 관리를 통해 능력 있는 직원이 인정받는 풍토를 조성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와 칭찬 또한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된 법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제9대 평택시의회가 독립성을 갖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사무국 직원들 역시 시민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시의회에는 2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선출직 위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방 정당 공천제에 따라서 정당 소속 정당이 다르다 보면 또 협치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갈등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료 시의원들의 역할이 또 필요하고 시민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장으로서 동료 시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의원은 시민이 있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원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앞으로 4년간 평택시와 평택 시민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봉사하고 의장으로서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반기 9대 시의회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평택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제9대 평택시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평택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여러분이 제9대 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시정에 반영해 평택을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신뢰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제9대 평택시 의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9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유승영 의장을 모시고 의정활동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평택시 의회, 9대 의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저 개인 스스로도 기대감이 커진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제9대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이분들이 평택시 의회가 시민을 위한 역할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질책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승영 평택시의 의장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